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탐구 실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나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온라인 수업은요, 교과서 28쪽 3, 지질시대 동안 발생한 생물 대멸종의 원인과 구후변화 조사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제목을 봤을 때 지질시대라는 것이 나와요. 자, 지질시대가 뭐냐? 지질시대. 지질시대라는 건요, 지구가 생성된 이후부터의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이 지질시대를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선캄, 브리아기,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지질시대 동안 이 지질시대가 매우 길잖아요. 이 동안 발생한 생물 대멸종의 그 원인, 이유를 찾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자, 탐구 목표를 같이 보면요. 탐구 목표 첫 번째, 지질시대 동안 발생한 생물 대멸종의 원인을 알고 그 후에 나타난 생물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탐구를 수행하고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언급한 귀납적 탐구 방법과 다른 하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겠죠.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은요, 이 3단원, 지질시대 동안 발생한 생물 대멸종의 원인과 구후 변화 조사하기. 이 활동을 하면서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익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요, 우리 두 번째 수행평가 하는 거 있죠.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 관련한 탐구 활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동하면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도 숙지할 거예요.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를 잘 해야 수행평가를 또 두 번째 수행평가를 잘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귀납적 탐구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수행평가 역시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역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설렁설렁 들을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교과서 여기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 지구에는 수많은 종의 생물이 출현하였어요. 그러나 과거 지구에 번성했던 생물들은 대부분 멸종하여 현재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예전에 있었던 생물들, 화석으로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현재 남아있는 생물들은 많이 없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질시대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과 대륙의 분포는 끊임없이 계속 변해왔고요. 지금도 변하는 중이에요. 또한 지구 외부의 요인에 따라서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어떻게 될까요? 적응을 못했으니까 도태되겠죠. 그래서 죽어버려요.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은 생물은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공룡 같은 경우는요. 공룡은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로 아까 지질시대 중에서 여기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이 공룡이 있고요. 약 1억 6천만 년 동안 다양한 지역에 서식하며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룡은 없죠. 그런데 중생대 말 이 공룡 대멸종이 일어나면서 공룡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대요. 자, 탐구 문제. 공룡이 멸종한 까닭은 무엇이며 그 후 생물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탐구 문제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볼까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요. 이 공룡 대멸종의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실어 놓았어요. 자료가 총 자료가, 다음 장에 자료나,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자료다 해가지고 총 자료 가나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자료 가나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공룡이 왜 대멸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떠먹여주면 솔직히 이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자료 가나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공룡이 왜 멸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스스로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데 조금 내용 이해하는 측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기는 할게요.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이 밑에 자료 가나다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밑에 이렇게 서술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 다음 장도 마찬가지. 알 수 있는 사실 적어야 되고 그 다음 장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가나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한 후에 2번 문제. 과정 1의 자료 가나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중생대 말에 발생한 공룡 대멸종의 원인을 토의해보자 해서 공룡 대멸종의 원인을 여기다가 서술을 해야 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데 일단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요. 교과서에다가 직접 정리를 하고요. 지금 당장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학습지 올려주었습니다. 그 학습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다가 내용을 정리해서 선생님에게 수업 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적어서 나한테 보여주면 되고 교과서가 없는 친구는 그 학습지 파일을 인쇄해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 검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과서에 적어오든 학습지에 적어오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 교과서에 있는 자료 가나다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료가 이탈리아 구비오 지역에서 다음의 지층이 발견하였는데 이 동전이 놓여있는, 동전이 여기 있네요. 동전이 놓인 점토층은요. 이 부분이 점토층에 해당하나 봐요. 이 점토층은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이래요. 이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은요. KT 경계층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이름의 유래는 여기 옆에 나와 있으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의 이 경계층의 아랫부분은요. 이 아래의 석회암층은 중생대 말에 형성되었고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의 위 석회암층은 신생대 초에 형성되었대요. 아까 지질시대 순서 얘기하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중생대, 여기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의 아래는 언제 형성됐대요? 중생대의 말에 형성된 거고 이 경계층의 위쪽은 신생대의
초에 형성된 석회암층이다 라는 거네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박스들을 또 봐야 하는데, 중생대 말에 이 석회암층에서는 유공충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대요. 유공충이라는 생물의 화석이 이 중생대 말 석회암층에는 얼마나 발견되었대요? 많이 발견되었대요. 그리고 발견된 유공충의 종은 다양했대네요. 다양했대. 그리고 크기는 어떻대요? 모래알갱이. 여러분 모래알갱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래알갱이 크기 어느 정도인지 알죠? 모래알갱이 정도의 크기를 가졌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박스.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에서 이때는 유공충 화석이 발견됐대요? 안 됐대요?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이 안 됐대요. 여기는 유공충 발견되지 않았다. 화석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신생대 초의 석회암층 이 부분에서는요. 다시 유공충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종수가 어떻게 됐대요? 종수가 적어졌고 유공충 크기가 어떻대요? 아까 중생대 말에는 모래알갱이 정도였다고 했는데 모래알갱이보다 더 크기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바탕으로 중생대, 신생대,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긴 했구나. 그러니까 유공충의 종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게 변화했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겠죠. 자, 밑에 2번 보시면요. 유공충은 바다에 서식하는 단세포 생물이래요. 유공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단세포 생물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단세포 생물은 뭘까? 단세포 생물이라는 건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 이루는 것이 단세포 생물인 거고요. 다세포 생물은 이거 통합과학 시간 때 배웠는데 다세포 생물은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게 다세포 생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단세포 생물이에요? 다세포 생물이에요? 인간은 다세포 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니까. 자, 유공충은 어쨌든 바다에 서식하는 단세포 생물로 주로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는 껍질이 있고요. 크기는 보통 1mm 이하이나 100mm가 넘는 정도 알려져 있대요. 보통은 1mm 이하인데 100mm가 넘는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사진에 중생대의 유공충과 신생대의 유공충이 이제 사진으로 잘 나와 있어요. 아까 중생대는 모래알갱이 정도 크기라고 했고 신생대 초에는 모래알갱이보다 크기가 작아졌다고 했죠. 자, 여기 사진 보면 진짜 그렇네요. 중생대 유공충은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만큼이 100 마이크로미터죠.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마이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이 정도가 100 마이크로미터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어떻게 될까? 대략 감이 오죠. 100, 200, 300 정도 되려나? 근데 이 세포 이 하나가 유공충인 거겠죠.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생대 때는 100 마이크로미터 뭐 이렇게 되는데 신생대 때는 이 하나가 훨씬 작아졌죠. 그래서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가를 본 거죠. 이 자료 가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이 밑에다가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 넘겨서 자료 나를 봅시다. 자료 가의 지층에 포함된 이리듐 함량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대요. 자, 그럼 우리 이리듐이라는
원소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 알아야겠죠? 여기 옆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이리듐이라는 거는요. 원자 번호 77번이래요. 그리고 이리듐은 지각의 약 0.1 ppb 이거는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의 비율로 존재하는 매우 희귀한 원소이다. 매우 지구에 잘 존재하지 않는 원소가 이리듐입니다. 이 지각에서 이리듐의 존재비는 금보다 40분의 1만큼 적게 있고요. 백금보다 10분의 1만큼 적게 있대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운석, 그러니까 우주에서 떨어지는 돌, 운석을 말하죠. 운석에는 이리듐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철질 운석이라는 거에는 지각보다 3만 배나 높은 3ppm을 가지고 있고요. 석질 운석에는 약 0.64ppm의 비율로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석은 우리 지구의 지각보다 훨씬 많은 이리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그래프가 나오면 뭐 먼저 보라고 했죠? 가로축, 세로축 먼저 보라고 했어요.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요, 이리듐 함량인 거고요. 세로축은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로축이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니까 여기 0지점은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는. 여기는 경계층을 말하는 거고, 여기도 써있네요. 중생대, 신생대의 경계층인 거고, 이거보다 밑으로 가면은 중생대 말의 지층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위로 갈수록 신생대 초의 지층을 말하는 거네요. 자, 이리듐 함량이 어떻게 변화였는지 살펴보면은 중생대 말 이리듐 거의 없었는데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에서 이리듐이 함량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리고 다시 신생대 초로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 이리듐의 함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프가 이렇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밑에 박스를 보면은 자료 가의 지층 중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에 포함된 이리듐의 양은 지각 평균 함량에 비해 훨씬 많죠. 그쵸? 이리듐의 함량이 9ppm까지 되니까 훨씬 많아요. 자료 가의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과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었으며 이리듐을 많이 포함한 지층이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은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생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리듐의 함량이 갑자기 많아진 거죠. 근데 이 이리듐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대요? 운석에 많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 중생대, 신생대 경계층, 그러니까 중생대, 신생대 사이에 운석이 우리 지구에 많이 떨어졌나?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밑에 2번을 같이 또 봐봅시다. 여기에는 이리듐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리듐은요, 지표에서는 그러니까 지구의 땅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중금속이다. 화산이 분출되면서 지구 내부에 있는 이리듐이 지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은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에서 발견된다. 운석에는요, 지구 지각에 비해 약
만 배나 많은 이리듐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이리듐 조각은 이렇게 생겼고 이 이리듐을 포함한 운석에는 이리듐 함량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료나 1번의 이 그래프와 2번의 이리듐의 설명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살짝 힌트를 주긴 했는데 알 수 있는 사실 적을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교과서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31쪽 자료 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주변의 지층에서 독특한 형태의 암석과 광물을 발견하였다. 어떤 형태의 암석과 광물을 발견했을까? 첫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유리질 알갱이를 발견했다라는 거고요. 유리질 알갱이는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한 석영 알갱이도 발견이 됐는데 석영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자, 밑에 박스를 보면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 주변의 지층에서 유리질 알갱이와 독특한 흠집이 있는 석영 알갱이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노란색 박스. 석영 알갱이에는 강한 충격으로 생기는 긁힌 듯한 자국이 있었대요. 그렇구나. 이 사실로는 지금 현재 뭘 할 수 있지? 의문이 들 거예요. 밑에를 한번 보면 좀 더 뭔가 더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유리질 알갱이는 이 유리질 알갱이 이런 거는요. 언제 생성된대요? 운석이 지표면과 충돌할 때 생기는 거래요. 그리고 운석이 충돌한 부분은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져 지표면의 일부가 녹아 공중으로 튀어오르는데 공중으로 이 지표면에 있는 부분이 튀어오른대. 운석이 이렇게 딱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은 온도랑 압력이 매우 높아져가지고 이 지표면의 일부가 공중으로 튀어오른대요. 이해되죠? 튀어오르는데 이것은 대기 중에서 급하게 튀어오른 게 이제 튀어오른 다음에 이게 대기 중에서 급하게 식는데요. 식어서 운석과 달리 표면에 기포 자국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암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번과 2번을 읽어보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을까요? 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 주변에서 발견된 이런 독특한 유리질 알갱이와 석영 알갱이는 뭐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운석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다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또 여기 밑에 교과서에 적어보고요. 이 자료 가나 다를 바탕으로 공룡이 왜 중생대 말에 대멸종했는지 그 원인을 생각을 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선생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더 설명한다고 했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거의 다 대충 설명을 하긴 한 것 같아서 수행평가 일정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여기 수행평가 일정을 띄워놨습니다. 자, 1반은 6월 22일 월요일 4교시, 2반은 6월 19일 금요일 3교시, 3반은 6월 17일 1교시, 그 다음에 4반은 6월 19일 금요일 7교시, 5반은 6월 23일 화요일 1교시, 6반은 6월 18일 목요일 5교시, 7반은 6월 19일 금요일 5교시, 8반은 6월 23일 화요일 5교시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일단 우리 어디에서 수행평가한다고 했죠? 과학 1실에서 수행평가한다고 했어요. 과학실은 창조관, 우리 급식 먹는 그 건물 있죠? 창조관인데 창조관 3층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 앞에 어떻게 앉을지 자리 배치표를 붙여놓을 테니까 종치기 전에 꼭 미리 과학실로 가서 종치면 수행평가에 바로 임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앉아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종치기 전에 와서 앉아 있어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빨리 와서 앉아 있어야 그만큼 수행평가를 할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늦게 오면은 그만큼 수행평가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니까 늦게 오는 바는 그만큼 불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종치기 전에 꼭 착석을 하고 있어라. 좀 미리 와서 뭐 딴짓을 하더라도 미리 와서 앉아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와야 하는 게 뭐라고 했죠?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요, 이 원소 카드를 만들 때 필요한 뭐 책이라던가 뭐 조사할 때 뭐 핸드폰을 조사 못하면 책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친구들이랑 같이 작성할 수 있도록 책이라도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나머지 준비물들은 선생님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집중해서 듣느라 고생 많았고 꼭 교과서에 오늘 배운 내용 그 밑에 선생님이 적으라고 한 부분 있죠? 적어서 교과서 가지고 옵니다.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 파일에다라도 꼭 적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 그거 검사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